자,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릴 겁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전화로는 굉장히 또 세밀하게, 그리고 또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또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시면 또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진단 2부에도 저희 텐션을, 에너지를 잃지 않겠습니다. 이 밤중에 이 수백 명이 함께 해주시는데 저희가 기운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힘이 남치나 봐, 이사분. 새벽부터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남은 일을 다 짜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창호 앵커의 하루 일과를 생각했더니 서 있는 게 신기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모닝쇼 때부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인사 주시면 에너지가 없던 것도 솟아요. 아, 대단합니다. 그렇답니다. 예, 많이 채팅창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종목은요, 기다림의 미학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이거 일부에 후반부에 오셨던 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후반부에 오셔도 놓치지 않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10만 3,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제 수익권에 접어드셨고요.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비중은 5%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올라갔다 왔죠. 그렇죠. 예. 참 잘 갔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기 위가 좀 보일 것 같은 이런 마인드가 좀 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의 수익률로는 안 되죠. 좀 더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자, 전문가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요즘 뭐 전쟁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좋죠,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하고 내가 오늘도 비슷하게 하면 사람들은 그걸 느낄까요? 지금도 보면 나스닥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여러분. 하고 막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방송할 때 고용지표 나와서 나락으로 가고 정신없을 때 여기. 그때 지수가 14,700, 14,800이었어요.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나스닥이 15,300이고 CPI도 높게 나오고 어제 그 생쇼를 했는데도 들어 올리는 거 보세요. 이 미스터 진단을 실시간으로 애청하는 사람,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사람들만 수지 맞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업종 대표 우량주가 정배열에서 241선까지 밀리면 이건 그냥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요. 말하자면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살아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매수한 가격이 이분은 천하무적 완빵 최고수는 아니고 어쨌든 10만 원 초반이지 않습니까? 10만 원이거나 10만 원을 깼을 때 세게 사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 주식은 1, 2, 3, 4, 5로 갈 거냐 아니면은 1, 2, 3, 4, 5, A, B, C냐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대형주는 한화 에어로는 방산이나 그 다음에 우주 항공의 넘버1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만한 매력도 같이 있는 거죠. 다만 기술적으로는 11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주춤거리고 그 다음에 살짝 처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일반인 투자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주면 단기적으로는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살짝 비중 고민 그리고 약간 조정을 받고 나면 중기적으로는 다시 주가가 상승해서 못 팔아도 13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단기 11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중기 13만 원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설명하고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간단 명료 깔끔 나머지는 진행자들이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 필명대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림을 좀 즐겨주신다면 네네. 지금의 매수가에서 1차 11만 5천 원 그리고 2차 13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좀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방송에서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천하무적 있었는데 어감이 굉장히 확 꽂히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들었던 예. 진짜 엄지가 바로 올라갔어요. 자, 종목 바꿨습니다. 저도 그거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요렇게 살펴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저희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양님께서 상당히 만족하셨나 보죠? 지금 내용이 간단, 명료, 깔끔한 진단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만족하셨다니까 참 예. 보람찹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 유튜브의 소니님의 종목인데 이거 최근에 움직임이 정말 급격하게 나온 종목입니다. 그렇죠.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이 정말 주가 흐름 참 숨죽여 가다가 4자에서 8자까지 단숨에 올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6까지 내려왔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거의 2배 올렸다가 정확히 절반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한 번 딱 시세가 나왔죠. 자, 그러면 알테오젠 59,800원에 15%인데요. 59,800원이면 이거 어쩌면 어제 매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온 거 보고요. 그렇죠. 자, 알테오젠 이거 너무 빨리 움직여서 굉장히 저는 무서워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알테오젠입니다. 이거 속도가 너무 빠른데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이거 알테오젠 보다시피 내가 3번 진단해줬던 주식이고, 여기 보면 9월 15일 이게 한 달 전에 진단해줬던 주식이에요. 이거 어떤 분 52,500원에 매수했고 전날 종목 진단할 때 가격이 얼마였었냐면 6만 원대, 6만 원 중후반대. 내가 이거 목표치 분석해갖고 뭐 지금은 슈팅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때도 내가 시청자 몇 명이면 목표가 얘기하네 어쩌네 하면서 막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보면 이 가격의 절반이라도 줄여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이분은 내가 맨날 가끔 자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듯이 저 방송을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 내 방송을 보든지 여러분들이 미스터 진단을 보면 자다가 떡이 떨어지거나 고점에서 절반이라도 제대로 팔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아깝다 얘기해주고, 매수 가격을 봤을 때는 밑에서 사서 8만 원대 갔을 때 아마 못 팔았을 겁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보면 이 회사 지금 보면 아직 어떤 삼상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기사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보통 다시 여기가 된 거고 여기가 기준 양봉이기 때문에 21선을 살짝 깨도 거래가 급감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시점에서 다시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리바운드가 나올 때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가야 이 고점 돌파가 75,000원에서 8만 원 돌파가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한번 드는 척 하다가 또 다시 밀리면서 여기처럼 아마 움직일 확률이 높은 주식이에요. 지금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이건. 그러다가 만약에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튀면 거기서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한 번 상승하고 쉬었고 한 번 상승하고 지금 쉬려고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시세가 나올 확률은 떨어집니다. 다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75,000원대 위로 올라가려고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이쪽으로 갈 때는 비중을 일부라도 챙기시고, 나머지를 만약에 본인이 어떤 뭐 기사를 알고 들어갔건 아니면 누구 추천에 의해서 들어갔건 그 목표가대로, 그렇죠? 예, 그렇게 대응하는 걸 뭐 막지는 않겠다. 그래서 저점에서 샀고 고점에서 못 팔았다면 아쉽고 다시 한번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니 거기서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고 나머지를 본인 스타일대로 가라. 이런 말씀 드린 거고, 이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 제약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주식을 잘 보면 뭐 나쁘지 않다 정도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테오젠 갖고 계신 분의 종목의 진단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좀 더 밀리게 된다면 네.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봄직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알테오젠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채팅창 보니까 네. 오늘 A매치 했었습니까? 제가 몰랐네요. 축구 얘기 또 나오는군요.
우리 우상향님께서 단골이신데 축구 보고 오셨어요. 한국이 크게 이겼네요. 와, 4대0이랍니다. 거의 이강인이 2골을 넣었다고요. 이야. 그렇습니다. 증권방송에서 스포츠 중계가 잠깐 나가고 있어요. 이제 스포츠 중계도 보시면서 종목도 같이 보시고. 예, 전문가님. 스포츠 얘기 나오니까 전문가님. 내가 아까도 보면 아시겠지만 기운도 안 나고 뭐 1200명 모아라 예전처럼 텐션도 안 올리고 하는 게 축구 못 봐서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진행자들이 하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스포츠 얘기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번 얘기했어요. 야구 얘기 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면 또 분량 줄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축구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축구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종목 진단 가야 되겠어요. 이따 하이라이트 봐야겠어요. 자, 네. 이번에 달무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예. 와, 이거 큰데요? 큰 종목 한번 가보겠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 매수가 듣고 상당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왜요? 수익 많이 보셨겠어요. 자, 어허. 포스코홀딩스 35만원 되겠습니다. 예, 비중은 한 20% 갖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40이었다가 예. 20%를 수익을 내셨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10% 더 하고 싶은. 저 보세요. 야, 지금 해피트리님께서는 이거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새로 매수하시려고 하는데 네. 또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신규 매수도 접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만큼 근데 그 두 분의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정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조금 기다렸다 매수할까요? 아니면 지금 담을까요? 이러면서 10%를 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타이밍 고민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한번 또 효자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당연히 되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실력 발휘를 또 할게요, 여러분. 이따가 2부 전략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흐름은 올해 내가 천하의 포스코홀딩스야라고 했던 이 엄청나게 강력한 시세는 확정형으로 말씀드릴게요. 안 나올 겁니다. 다만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서 조금 더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되고 121선 언저리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기간 조정 받으면서 시간을 끌고 이 21선을 약간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만 만들어 놓으면 다시 한번 11월 달 쪽으로 가면서, 근데 얘는 대형주라 12월 달은 대형주가 좀 불리한 게 있거든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는 60만 원 돌파하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대신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은 방송 컨셉이 말 해놓고 그 말 뜻까지 설명하는 게 지금 내 오늘 방송의 컨셉입니다. 내가 일반인들한테 누차 얘기하지만 나는 방송을 할 때 컨셉이 있어요. 뭐 어떨 때는 텐션을 높여서 막 사람들 데리고 와 들어와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오늘은 텐션 떨어진 것도 차분하게, 우리 아까 진행자들도 얘기했듯이 축구하고 막 그러는데도 이토마토 미스터 진단 보는 사람들은 진짜 완벽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조금 더 흐를 수 있고, 조금 더 흘렀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 한 거고, 지금 당장은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주, 인공지능, 로봇, 이런 주식들이 훨씬 좋아요. 그럼 2차 전지는 언제 좋을 거냐? 지수가 이중바닥이 나오거나 21선을 깔았을 때, 그럼 이중바닥이 나오거나 21선을 깔았을 때는 2차 전지가 다시 시장의 주도주가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는 지수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이 2차 전지 섹터의 주식들은. 근데 지금 종합이 팡팡팡 치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그 에너지를 모으고 나서 지수를 견인하는 타이밍에 내가 포스코야! 분명히 앞장설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무거울 것이다, 이 얘기 한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무거울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21선을 까르는 시점부터 아마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으니 적절하게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오케이인데, 당장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 하면은 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나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쁜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네. 언제 사든지 간에 어떤 결과는 좋은데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중요해요. 네, 그러려면 약간의 기다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더 큰 수익을 내는 부분을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드렸으니까 예. 충분히 기다려 보시면서 포스코 홀딩스로 다시 한번 입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투자하다 보면 특히 좋은 종목을 봤을 때 이런 때가 많거든요. 종목 좋다고 하니까 나는 욕심을 크게 내진 않아. 살짝 먹고 나올 거야. 이렇게 무턱대고 들어갈 때가 많은데 그게 거의 여지없이 물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진짜 독하게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완벽하게. 네, 완벽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전문가님. 지금 얘기에 또 손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랭킹쇼 질문할 때도 분석하고 날카롭게 타이밍을 잡잖아요. 꿀점도 타이밍이에요. 맞아요. 예. 포스코 같은 주식은 타이밍을 최대한으로 늦췄다가 21선을 깔았을 때 사면 사자마자 그냥 팡팡팡팡 움직이는데 그런 걸 좀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고생도 안 하고 바로 수익 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랭킹쇼를 저희 진행을 하는데 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랭킹쇼에서 정말 증시와 별로 관계도 없는 신변잡기적인 질문만 던져도 예.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서 고민을 엄청 하십니다. 막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지독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맞아요. 종목 진단 틀림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게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타이밍을 잡는 거 뭐 밖에 나서 뛰라는 것도 아니고 예. 저 보시면서 그거 잠깐 그 이평선이랑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서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한번 경험을 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 1000분도 금방 뚫어낼 것 같은데요. 더 많이 들어오시고요. 1000분 넘게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종목 진단 하나 다녀오면 거의 엇비슷할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이 유튜브 리청님의 종목입니다. 리청님. 이거 지금 많이 언급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TSE 아니고 네. TFE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매수 가격이 31,350원에 10%. 요거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TFE가 이 만원 단에서 거의 4만원 근방까지 순식간에 갔던 종목이에요.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고점 대비 30% 밀어놓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32,700원인데요. TFE 현재 시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몸푸시네요. 전문가님, TF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게 헷갈려갖고 여러분들이 잘못 샀던 바로 그 주식. 정확히 9,800원에서 38,000원까지 한 달, 두 달 반 만에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그리고 38,000원에서 26,000원대로 밀리더니 다시 32,000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추세가 완전히 우상향에 61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까 포스코 홀딩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줬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는 거고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패스할게요. 자, TFE 매수한 가격이 31,300원이면 분명히 요 자리 어딘가인데 아니면 최근에 일주일 이전에 매수했거나 아니면 한 달 가까이 전에 21선 언저리의 지지권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해서 물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그 반도체라는 주식을 샀고 이 주식이 상승 추세의 주식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주식을 매수하면 웬만하면 손실 보지 않는다의 대표 샘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래가 급감해 있지 않습니까? 주가는 전고점까지 왔고 한번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가격대부터 35,000원대는 절반이라도 이익 실현. 왜냐하면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고점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이익 실현하시고 다른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TFE하고 헷갈렸던 주식을 관심 가져도 되고 어쨌든 좌우당간 또 다른 반도체를 관심 가지시면 수익이 또 날 것이고 그러다가 이 주식이 다시 3만원 언저리에서 28,000원 언저리까지 밀릴 때 거래량이 지금처럼 많지 않다면 여기 어딘가에서 다시 매수 타점 잡고 연말까지 가다 보면 신고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참
기가 막힌 기술적 흐름의 종목이고 이거보다 더 좋은 이런 주식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한미반도체에 걸렸어야 되는데 어떤 주식이 진단 들어올지 모르니까 갈게요. 그냥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여튼간 반도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뭐 제약 2차 전지만 추세가 좀 약하고 앞으로 이제 좋아질 종목서부터 기가 막히게 움직일 주식들이 내 눈에는 쌓이고 쌓였거든요. 이제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 초성 시리즈도 아마 또 나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상황이니 절반이라도 이익 실현을 하셔라. 그리고 다시 되밀렸을 때 나중에 다시 관심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등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TFE였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밀리는 타이밍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어떨까요? TFE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조금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예. 바로 행복한 리치맨 님께서 닉네임만 들어도 아주 부유하고 좋네요. 근데 행복하기도 하면서 돈까지 많으면 최강인데요. 예. MC넥스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MC넥스 최근 흐름은 리치하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약간 리치에서 좀 멀죠. 근데 좀 리치해질 건지 28,600원 그리고 비중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권이죠. 근데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면서 하트를 3개나 날리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리치맨이 10월 들어서 한 바닥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9월 초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MC넥스입니다. 오늘 시장 밀릴 때도 조금 견조하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MC넥스도 이제 다시 바닥이 나온 거고 이 주식도 진단 많이 해줬던 주식이고요. 뭐 이제 계속 종목이 겹치잖아요. 지난번에 이쪽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했다가 밀렸을 때 좋은 얘기 했고 다시 올라갔고 다시 밀리면서 저점을 깨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번 지금 매수가는 또 28,600원이면 지금 10%. 이것도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주식이고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27,500원에서 28,000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 이런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세 각과 이평선의 각이 지금은 밀렸다가 올라갈 때 고점을 못 넘어가고 다시 밀리면서 저점을 깼잖아요. 이게 이따가 2부 시장 얘기할 때도 쓸 수 있는 얘기인데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되밀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가 추가 매수 의견을 만약에 준다. 근데 이 주식이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 언저리,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여기서 1차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저점을 깼기 때문에 다시 되밀릴 거거든요. 다시 되밀릴 때 저점 매수를 하든지 다시 되밀리고 도는 시점에서 다시 사든지 그러면 이건 타이밍도 같이 잡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길게 가면 3만 원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서 거기서 먹고 팔 수 있는 상황이 하나, 대신 그 상황은 길게 가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맞은 방식은 기술적 분석을 조금 곁들여서 저점을 깨고 움직이고 60일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고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되밀렸다가 다시 갈 수 있으니 조금 더 스킬 있게 대응하고 싶으면 매수가 언저리까지 올라갔을 때 한번 팔았다가 다시 되밀리는 거 확인하고 다시 되밀릴 때 저점 매수를 하거나 되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그 다음에는 편하게 사자마자 먹을 수 있는 아까 포스코 홀딩스 얘기한 거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주면 매수가가 높지 않고 비중도 작고 자율주행 쪽의 최고의 주식이니 이 주식은 어느 정도 빠지면 반드시 위로 올라가는 기술적 특징을 고려하여 먹고 팔 수도 있고 길게 보면 3만 원도 갈 수 있다.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자 MC넥스 좀 바닥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기로 갔었을 때는 3만 원, 그리고 매수가에서 매도 후에 밀릴 때 저점 매수. 약간
스킬을 좀 쓰면서 가는 방식까지 테크닉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진단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아주 바람직합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저희 아직도 종목 진단 할 시간 많이 남아있고, 다 정해진 거 아닙니다. 계속 새롭게 받고 있으니까 종목 진단 올려주시죠. 자, 쓱 보니까 주성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유니셈, 로보티즈, 퓨런티오, 뭐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에 외유 내강님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예. 메커스입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메커스는 11,650원, 15%입니다. 소실을 좀 기록하고 계신데, 메커스 지난 5월 말이었죠. 17,500원까지 순식간에 솟구쳤다가 지금 올랐던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잠깐 반짝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윗골이 길게 달았어요. 다시 한번 갈 수 있을지 이걸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메커스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솟구칠까요? 갈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메커스 보면 내가 지난 3월 달에 진단해주고 있는 장면이고 이게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3월 10일 날 진단해줬을 때 가격과 5월 30일 날 고점의 가격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내가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었나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약간 다른 점 알려줄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업종 대표주, 대형주. 업종 대표주가 정배열에서 241선까지 밀렸을 때는 땡땡땡을 팔아서라도 사라라는 격언이 있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이치의 주식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주식은 업종 대표 대형주가 아니고 그 반도체 섹터의 인공지능 기반형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특징이 있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단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말 그대로 이런 주식을 아파트 팔아서 살 수 있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주가 위치가 17,000원까지 갔다가 10,000원을 깼었고 지금 기술적으로 다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이평선 혼조 국면이 나온 다음에는 윗방향의 주식입니다. 이거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요 정도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시가총액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최소 저분이 매수하신 가격 위로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기술적으로 최소 12,000원에 13,000원까지는 윗방향이다. 대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거기까지 윗방향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구장창 이 주식을 보면 안 돼요. 그럼 언제 보는 거냐? 거기까지 올라가기를 바라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20일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사서 중장기 보는 거고 만약에 사자마자 먹고 싶다면 이 60일선마저 이렇게 밑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 60일선마저 이렇게 옆으로 누였을 때 사면 최고의 타이밍이 되는 것이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커스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주가 잘 가다가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다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죠. 메커스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10시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1부에도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2부에도 아까 좀 1부 때 못했던 내용 플러스 그리고 또 2부에 또 중요한 다음 주 시장 전략입니다. 이게 10월 들어가지고 저희가 첫 주는 한 이틀 쉬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주는 하루 더 쉬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5일을 딱 해본 적이 이제부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도 꼭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넘어갈게요. 아이디가 조금 약간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네요. 킹 핸섬 보이. 정말 핸섬하신 분이군요. 아, 정말 킹 핸섬 보이. 그만. 네. 자, 인텍 플러스입니다. 3123원. 그리고 25%입니다. 사실 인텍플러스도 올라갈 때 정말 발빠르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오늘 3% 오 좋았고요. 최근에 크게 한번 밀린 다음에 바닥 딛고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예. 자, 이 정도는 종봉님 계속 사도 된다고 해서 계속 샀어요.
언제까지 주구장창 사야만 될까요? 주구장창 사라는 말은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제 이런 생각에. 식의 단어를 아예 안 쓰시는데. 자,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인텍 플러스 이제 좀 방향성을 좀 한번 중간에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역시 이제 나하고 방송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내 스타일을 아니까 저런 말은 안 했을 텐데를 얘기하잖아요. 나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인텍플레스가 내가 3번 진단해 준 주식이고요. 여기 보이죠? 3번. 여기 우측 위에.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진단을 해줬던 게 9월 22일 날도 9월 22일 날 진단해 줬고, 그 다음 진단해 준 게 8월 달이에요. 그리고 그 옛날에 뭘 주구장창 계속, 그죠? 절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나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 나한테 도움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게 그때 어떤 사람이 꼭대기에서 물어가지고 39,000원에 물어가지고 내가 진행자 MC들한테 먹여줄 테니까 MC 찬스 쓸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장면까지 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매수한 가격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잘도 주워 먹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진단을 해주는 사람은 이 주식을 지금 4번째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라가 녹화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건 모르는데 또 어떻게 밀릴 때마다 주구장창 사라고 했는지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곁들여서 얘기해주면 39,000원 꼭대기에 물린 사람, 그 다음에 이미 저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한테는 나쁜 얘기를 했었던 거고, 39,000원에 물린 사람은 나름 저점 매수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먹여주려고 MC 찬스 썼던 거고, 그때 했던 얘기가 35,000원에서 37,500원까지 올라가면 39,000원에 사서 물렸고 3만원에 추가 매수하면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진단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35,000원에서 37,500원. 대신 이 사람이 말을 잘했으면 조금 더 좋은 얘기를 했었을 텐데, 기분이 나쁘려고 하지만 어쨌든 내 말 듣고 사서 돈을 버는 거니까 요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텍 플러스 목표가 말씀드렸어요. 35,000원에서 37,500원이라고 하니까 수익을 더 많이 부풀려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 거의 1000분이 모이셨습니다. 와, 이 어려운 타이밍에 1000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정말 의미 있어요. 야, 오늘 진짜 다른, 그죠. 우리 쪽만 생각을 해도 보면, 예. 야, 이게 옛날에 1200, 우리 만기 올 땐 1500 이상도 나왔었는데, 야, 오늘도 진짜 쉽지가 않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에 지쳐 계시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오시고 1000명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바로 가보도록 할 텐데,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바로 받아볼게요.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룬이 15만 7천원에 10%요. 우와, 루닛! 이거 그죠. 올해 AI. 거의 10배 오른 종목이잖아요. 그러게 뜨겁죠, 자, 근데 이 종목. 주가가 좀 뜨거웠었어요. 높은데, 혹시 전자님, 이거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루닛 정말 대단한 종목이죠. 올 한 해 무서운 상승이 나왔고요. 26만 9,718원. 9월 11일에 고점이었습니다. 네. 자, 고점 대비 근데 지금 40% 넘게 좀 밀려 있어요. 많이 밀렸네요. 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니만큼 다시 또 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춤의 자리랑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예. 자,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루닛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히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좀 내려와 있어요.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요, 여러분. 또 전문가가 차트만 갖고 종목 진단하다가 낭패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 이분 지금 전화죠. 이분 이거 유상증자 한 주식이고 유상증자 권리량이 됐고 유상증자 발행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전화 거신 분 이 주식 유상증자 받을 몰랐어요. 자격 몰랐죠? 네. 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한다.
자, 어쨌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할 때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 근데 나도 종목 진단을 할 때 내가 평상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스쳐 지나갈 수 있고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식. 그래서 나는 증거금 100%짜리는 가급적이면 이런 걸 보거든요. 뭐 루닛을 진단을 4-5번 정도 해준 것까지 막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본인이 증자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면 이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증자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은 이 주식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게 맞고요 라고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단을 해드려야 되고, 증자 1차 발행가가 이게 얼마냐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운영자금하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채무상환은 당연히 다행히 아니네요. 운영자금이 AI 관련 뭐 그거에 투자를 하려나요? 아니면 타법인 증권 취득을 하려고 했나요? 이런 것까지는 지금 디테일하게는 얘기 못 해드려요. 다만 발행 예정가가 10만 8천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가는 15만 6천 원이고 이게 지금 당장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증자 자격이 없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높죠. 왜냐하면 증자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10만 8천 원의 증자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유상증자 물량이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될 때는 10만 원대 산 사람들이 팔으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하고 상관이 연관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루닛은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고, 대표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안 기다려도 되는 게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거예요. 코스모화학은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증거금 100%짜리는 투자를 하시기 전에 꼭 체크를 하라는 얘기 해주고 싶고, 이분은 지금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걸 감수하고 싶으면 뭐 기술적으로 하셔도 되고, 기술적으로 18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7만 6천 원에서 18만 4천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익 실현. 그 다음에 15만 원 깨졌을 때는 일단 비중 축소 의견 드립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자, 이렇게 해서 루닛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약간 애매모호한데, 네. 요거 이 종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요거 하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바짝, 이건 전문가이 너무 잘하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진단 요청도 엄청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윤홍주님께서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이. 네, 주성이 올렸습니다. 28,200원에 10% 31,500원에서 매도하시고 다시 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 갖고 있으면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한번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은 다시 한번 찾는 약간 주성입니다. 야, 맛집으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보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주성이, 그죠? 예. 역시 이런 주식 질문하면 텐션이 마지막인데도 바짝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이제 아까 그 어떤 분 거래량이 없는 상태의 그 주식 TFE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요. TFE는 매수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왔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직전 고점 원저리로 왔으니까 적당히 파시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 매수 관심 갖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썽썽 주성이는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보세요. 이것은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해야죠. 다만 거래량이 5,000K란 얘기는 500만 주입니다. 거래량이 500만 주 가까이가 실리면서 올라갈 때는 팔지 마라. 매도 노. 근데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이 실리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도 다시 31,500원에서 32,000원 언저리까지 가면 일부를 줄이고, 그죠? 다시 3만 원 이하로 밀리면 또 사고, 요런 매매를 하다 보면 요건 단기 대응입니다.
단기로는 조론 대응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위험하긴 한데 이거는 길게 해요, 여러분. 아야, 이쪽은 오늘 저기 하고 그래도 여기 장도 안 좋은데 온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의 여기 흐름은 여기 어딘가의 흐름과도 유사하게 보이는 흐름으로 VOD에 남겨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해도 결국은 이 32,150원인 신고가 돌파 시도는 4분기에 연말로 가면서 나올 수 있어 보이니 이거 막 뭐 사야 될지 모르고 그런다면 뭐 이런 정도의 기술적 흐름을 주는 이런 정도의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간에 주식에 그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간에 평안함이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순간까지 네. 저 짠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텐션을 한번 붙여드려 봤습니다. 자, 꼭 잘 대응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주 좋은 종목을 봤고요. 네. 이제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시장을 모르면 안 돼요. 시장을 알아야지 종목도 거기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지금부터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말씀해 주시죠. 야, 이게 11분에 이걸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최대한으로 해드릴 테니까 이거 아까 일부에 달러 채권 해드렸어요. 그 지지저항 참고하시고 요거 부연 설명이니까 보세요.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달러 채권 환율이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일부 설명 플러스 둘 다 밑으로 밀리는 흐름이면 지수 강세, 종목 강세.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고. 무슨 말이냐면 달러는 내려오는데 채권이 올라가거나, 그죠? 채권이 내려가는데 달러가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수도 왔다 갔다, 종목도 왔다 갔다. 둘 다 올라가는 흐름. 달러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간다. 그러면 지수 약세, 종목 약세. 이런 식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석해놓고 시장 대응을 하면 천하무적이 된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시간 되면 환율도 해줄 건데 지금은 다음 주 전략이 우선이니까 다음 주 전략을 얘기할 거예요. 얘도 같은 식으로. 그 다음에 나스닥도 시간 되면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시간 안 될 게 뻔하니까 어쨌든 좌우당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중 확대, 관망, 추가 매수, 비중 축소하는 구간만 캐치를 하면 여러분들 돈 버는데 지장 없고 주식 투자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얘기하고 갑시다, 여러분. 다음 주 전략인데 이게 지금 13일 다음 주 시장 전략이에요. 요거거든요. 보면 이번 주도 결국은 양시장 반등이 나왔다. 이번 주 결국은 양시장 반등이라는 얘기는 지난주에 반등을 전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코스닥과 거래소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보세요. 거래소는 중기 하락 끝자락 변곡점에 다가오고 있고 지난주 기준에 이런 설명이 디테일한 거죠.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지난주 기준에 하루 5일, 9에서 11일 이게 중기 하락 끝자락 변곡점이라고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저 얘기한 겁니다, 지금. 중기 하락 끝자락 변곡점인데 코스닥은 조정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반등의 핵심은 반도체, 가장 매력적인 주도주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아직도 추세가 약하고 2차 전지가 추세가 약하다라는 얘기가 9월 15일 전략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제약 등이 나중에 순환매가 나왔고, 그러니까 먼저 반도체가 올랐고 반도체가 약간 비리비리할 때 2차 전지가 이틀 동안 폭등을 했어요. 2차 전지가 이틀 동안 폭등을 할 때 인공지능하고 제약 등도 같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제 CPI가 나오고 오늘 지수가 조정받는 타이밍에 2차 전지는 약했는데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특히 반도체는 오늘 핵심주 6개나 아까 코리아 서키트처럼 급등하는 주식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쪽도 여러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로봇 관련주에 뉴로메카인가요? 뉴로메카도 오늘 장중에 급등했었을 겁니다. 그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라고 설명한 겁니다. 근데 중간에 전쟁 관련주는 나는 얘기 안 하니까 빼버리고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개별주도 되게 많은데 이것도 뺀 겁니다. 오늘장 대표적으로 물가 관련주나 비료 관련주나 이런 쪽도 움직임이 되게 좋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좋게 움직이는 주식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그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좋게 움직임이 나오는 주식이 많은 게 오히려 2차 전지에는 불리하다는 얘기도 계속 해줬죠. 그게 아직은 안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난주 기준이에요. 지난주 기준에 9에서 10일이니까 5일이 지났으니까 거기서 일자를 빼면 돼요. 일단 시간 되면 설명을 해줄 건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 상당히 유리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약한 것도 시간 없으니까 빼버리고 아까 달러 채권 분석해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아까 굳이 왜 해준 거냐면 이 달러 채권 환율 등의 이 외환 변수는 11월 FOMC 때까지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플러스 여러분 달러 채권 환율 플러스 주도주들의 어떤 가이드라인 플러스입니다. 이제 플러스 다음 주서부터 날짜별로 경제 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경제 지표가 좋게만 나오지 않으면 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하루 이틀이나 2, 3일 정도는 눌릴 수 있어요. 눌리고 다시 간다는 얘기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버리면 11월 FOMC 때까지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상존하는 박스권장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 멘트가 다음 주 시장 전략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거를 쉽게 캐치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말을 참고 삼아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은 이게 중기예요. 중기 주추세가 깨진 중기 하락장, 중기 조정장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지저항은 보실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시장 반등 우세 전망 주는 대본입니다, 이거. 종합은 320이었어요. 331에서 333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높은 거 얘기해줬죠? 이번 주에 선물이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그날 이후에 330.6까지 왔습니다. 퍼펙트하죠, 여러분? 오차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수 분석해주면. 저 얘기는 주식시장 최저점 근처에서 음봉나는 날.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 전략들 그게 진짜 엄청난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수가 반등을 준들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가야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한 어떤 그 실력.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 반등이 세게 나왔으니까 눌리겠죠? 눌릴 때 이 저점을 깰 거였으면 이렇게 세게 반등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종합은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목표치는 남아있으나 단기간에 급등을 한 상태의 가장 강력한 저항권에서 살짝 눌린 거예요. 그리고 일자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게 알고 하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게 들릴 수 있는 걸 다 삭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33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자리는 열려 있으나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지금 주춤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밀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깨질 흐름은 아니니까 어느 시점에 지지를 받으면 요게 323 플러스 마이너스
밀려도 323 플러스 마이너스나 320이 지지의 역할이니까 다시 N자형으로 올라가도 이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이럴 때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7일에서 4일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7일에서 4일이냐? 12에서 5일이면 7일. 그 다음에 단기 변곡이 9에서 13변곡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건 잘 모를 겁니다. 5가 9가 되려면 4. 그래서 7일에서 4일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시도가 나오려고 하는 게 강하다는 얘기한 거고, 그렇게 올라가는 시도가 나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저항권에 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비중이 많거나 어느 정도 손실을 회복하면 단기적으로 비중을 약간 줄였다가 다시 되밀리고 도는 시점에서 다시 비중을 늘리고, 요게 이제 시장과 함께하는 대응이 그렇게 되는 거고, 내 스타일이 중장기 스타일이다. 그러면 지금은 중기 하락의 변곡점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조금 더 기다리고 나면 그런 일련의 과정이 나오면서 종합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줄어들면 거기서 비중을 줄였다가 눌릴 때 포트폴리오를 다시 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시장 대응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조정을 받는다. 여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323에서 320 부근이 매수를 하려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추가 하락할 때는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변동성 시장이 지나가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1선이 밑으로 깔리면, 혹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달러가 밀리거나 채권이 밀리거나 환율이 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때 이제 올라가면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환율 얘기하면서 마무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한 방송은 다 전략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환율이 1350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환율이 1350에 있을 때 지수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싶은데, 이걸 요점으로 얘기해 주면, 지수는 올라가고 싶은데 외환 변수가 안 받쳐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외환 변수가 받쳐주면 지수가 21선에서 61선을 세게 뚫고 갈 거예요. 아까 일부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환 변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상단이 여기에 딱 막혀 있으니까 이쪽 어딘가에서 눌릴 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략은 반도체가 우선이에요. 반도체가 추세가 좋고 2차 전지는 낙폭과되고, 아까 포스코 질문하신 분처럼 기본 물량을 갖고 있는데 더 사고 싶으시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사고, 기본 물량이 없으면 다음 주에 그냥 더 사버리고, 기본 물량만큼은 그렇게.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제약,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죠? 예. 그런 종목들로 한번 대응해 보세요. 분명히 틀림없이 다다음 주쯤이나 이제 11월 달 쪽에 가면 시청자가 알아서 늘어날 겁니다. 이것도 맞나 틀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완벽하게 알아봤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종보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스닥 자꾸 올라갑니다. 이종국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주말 잘 쉬시고 힘 모아서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